오케이.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그, 내가 다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질의응답방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답변글을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질문을 올려줘가지고, 그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제 답변글을 써주는데, 그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에 쉼이 없고, 어떤 힘들고 괴롭고, 자신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추구하고 해도 아직 내 그 목마름과 갈증은 끝나지 않고, 언제쯤 나는 자유로울까? 언제까지 하면 될까? 아직 난 안 되겠구나. 뭐 등등 이런 어떤 그 존재의 결핍감 속에서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거든요. 네가 아까 참 좋은 강의하는 중에 참 좋은 표현을 했는데, 어, 내가 비로소 쉬게 됐다. 쉬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어떤 표현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원하는 게, 가장 가슴 깊은 곳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쉼이라. 모두가 다 이렇게, 안식하기를, 평화롭기를, 자유롭기를, 자기답게 살아가기를, 더 이상 목마른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지. 우리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하게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늘 네가 참 그 얘기를 이렇게 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언제나 좋지만 오늘도 참 좋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너는 안식을 이제 비로소 본향으로 돌아왔고 쉼을 쉬게 됐고 비로소 안식하게 됐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니도 물론 이제 그렇게 이 원래 본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어떤 시간과 많은 어떤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뭐냐면 아직 그 착각 속에서 자기가 되어야 하는 존재고 아직 되지 못한 존재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니는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쉼을 넣고 안식을 넣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에 묻는데, 네가 하는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이 어떤 고통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묻는단 말이지. 그 갈등 속에서 늘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약간 강의를 일이 하는 중에, 그들의 목마름, 그러니까 전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고 자기 삶 속에, 자기 존재 속에 이렇게 안식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말이 좀 그렇다. 될 수 있는 하는 말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지? 어쨌든 그래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네가 걸어온 과정을 통해서 안식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는 아까 네가 표현한 다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런 표현인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거기에 그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갈증에 초점 맞춰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어, 음. 어떻게 보면 제가 선생님이나 그 옛날에 뭐 질문했던 분들한테 또 본질적으로는 뭐 성공이니 행복이니 그런 걸 물어봤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안식, 쉼.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믿으신 분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 천국 가든 뭐 부처님의 귀의를 하든 다들 그건 이제 다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쉬고 아니면 그게 좀 약하신 분들은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 아까 토토님 글처럼 그런 어떤 갈증은 다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마음도 다른 사람 마음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제가 했던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은 아까 시간관념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제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했던 건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 하나 차이 같아요. 제가 뭐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 차이였던 게 뭐냐면 늘 고치려고 했거든요. 제 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그러면서 동일시되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믿음도 더 강화되고
내가 이거 내 자신의 감정과 싸울수록 이 동의 씨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죄책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패턴이 되게 강화가 되고, 이 강화가 되니까 이게 더 실제 같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다 실제라 그러고, 그 패턴이 강화되고 강화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갈증을 가지신 분들, 이런 패턴이 강화되다가 갈증을 가지시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정말인가 이러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다른 강의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이 패턴, 내가 살아오는 불만족 아니면 부족한 패턴이 사실인가 하고 이제 뭐 저도 그랬고 기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고,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 굳이 있다면은, 이게 쉽지 않다면 쉽지 않은 거고 쉬운 거면 쉬운 건데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행위나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걸 고치려는 마음이 있고,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건 달라진 거라고 표현하면은, 언젠가부터는 이게 도덕경에 나오듯이 손대는 걸 점점 줄였다고 해야 되나? 손대는 거. 내가 이거 감정에 대해 손을 이제 안 대요. 짜증이 올라온다 그러면 예전에는 손을 댔어요. 아, 이거를 뭐 어떤 방식. 이게 이원성인데, 짜증나는 나가 있고 짜증내지 않는 나가 있어서, 짜증내는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짜증내지 않는 나, 이렇게 손을 대는데,心理는 되게 단순하고 삶은 되게 단순한 게, 손대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노력한 게 없잖아요. 손을 안 댔으니까. 그러니까 짜증은 계속 나고, 계속 짜증이 나도 저는 손을 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나의 어떤 폭력성이든 뭐 잔인함이 올라오든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싸우지 않는, 그게 가장 핵심 같은, 저는 제 경험, 제가 뭐 다른 걸 한 건 아니고 명상을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맛만 보고 그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고, 손대지 않는 그것만 있으면 삶이 저절로, 뭐라 하면,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을 부른다? 아니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자기 자신인 걸 당연하기 때문에 손대지 않으면 이 메커니즘이 좀 달라지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삶이 삶을 부르거든요. 영혼이 영혼을 부른다는 표현처럼. 근데 손을 대면 어, 또 손댄 대로 또 자기가 가요. 이게 내가 손댔으니까. 그것도 나의 인도죠. 그러니까 나의 인도가 있고 삶의 인도가 있는데, 나의 인도를 좀 내려놓는 삶의 인도를 통해서 저절로 자기 본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을 덮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좀 걸린다 아니면 그 어떤 무르익는 그 시간이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늘 뭐 우울이든 짜증이든 무기력이든 그걸 건들다가, 뭐 선생님은 이제 미래로 가지 말라 해서 저는 현재로 왔다 그러지만, 현재로 오면서 제가 했던 거는 건들지 않았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뭐 그때 당시에 불안함, 혼란이지만 만나라 했기 때문에, 뭐 만나라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쳐라가 아니잖아요. 고쳐라, 바꿔라, 대라 이게 아니고, 만나라, 직접적으로 만나라. 그러니까 손대지 않게 되고, 도덕경에 나오는 사람 그 표현처럼 대목을 깎는 자는 뭐 손을 다친다 아니면 뭐 그런 표현처럼, 그러니까 그걸 저는 건들지 않고, 소목 아니면 내가 그걸 통제해서 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삶에 아니면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맡긴 거죠. 그냥 통제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미 있는 거는 그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이미 있는 것, 그거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결과 아니면 노력과 결과가 메커니즘이 무너지면서 이미 있는 것이 딱 드러나거든요. 드러났다는 표현도 나중에 사라지는데, 이제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늘 고치던 사람이 이런 뭐 말을 통해서, 그래 이건 항상 고쳤어 이러면서 그 마음이 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조금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가. 이거는 어떻게 뭐 제가 무슨 뭐 수능 기출 정답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론이고,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표현 잘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표현하실 것처럼 이거는 누구에게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손을 대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가장 큰 차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테크닉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단지 그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 감정, 느낌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바꾸고 고쳐서 뭐가 되려거나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저 네, 손만 대지 않으면 네, 네 아까 표현한 중에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맞, 힘이 있는 거니까. 이건 또 뭐냐면 얼마나 네가 화근하듯이 얘기를 했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100% 이건 모두에게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단지 지금에 손대지 않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가장 지독한 어떤 오해와 착각이 뭐냐면 나는 한 개인이야 이거거든요. 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된 어떤 독특한 한 개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지독한 어떤 착각이고 뭐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수천 년 동안 되풀이 되어온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착각이 그렇게 깊고 깊은데 네가 그걸 하나의 선례를 보여줬다마는 그렇게 손만 대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 이 나라고 하는 아주 깊고 깊은 꿈 말하자면 분리된 개인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흑우니까 착각이니까 녹아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모양도 형태도 없는 그 모든 근원으로서의 자기 자신 늘 있는 이것으로 아니 필연적으로 그것이 곧 나임을 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100%다. 음. 왜냐하면 그림자는 빛에서 무조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해인데, 뭐 그 어쩔 수,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대립이 안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둠과 빛은 아니면 허구와 진실은 자명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해도 되고. 허구가 뭐 진실이 될 수 없다. 이게 뭐, 하여튼 뭐 이게 설명 못 하겠네. 하여튼 그 자명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마음을 열어라 아니면은 남 얘기 좀 들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게 그거 이제 뭐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본인의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좀 들어주고 믿어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공부가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선을 보든 그런 어떤 종교에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하는 거는 부차적이지만은 저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세미나 가서 뭐 뭘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손 대던 걸 손 대지 말라. 아니면 늘 통제하고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을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알고 이제 이걸 삶 속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계속. 옛날 늘 통제했던 그 습관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그 들은 얘기를 통해 또 혼란스럽고 이렇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 해보면서 실천을 해보면 알고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엄청나게 의미 부여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했나 했는데 이런 과정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 표현하신 그 뭐 몸에 대한 감각에 대한 관심 뭐 그런 것들도 아니면 이 생각과에 대한 동의시를 내가 하는구나 그런 의문을 통해서도 그래 생각이 난가 뭐 이렇게 그런 것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삶에서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삶이 이제 진행돼 가고 왜 내가 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통제하는 거랑 삶에서 흐르는 거랑 나중에 가다 보면 이 나라는 게 이제 이게 허구가 통제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내가 진짜 있었네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니고 그 저번에 선생님 그 써니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꿈이잖아요. 꿈에서 막 내가 그 뭐 전쟁 2차 세계대전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어. 내가 꿈속에서 막 내가 명상도 하고 막 저는 이제 막 예를 들어 미얀마 갔다. 그래서 미얀마 가서 수행도 되고 깨달음도 얻고 한 3년 뒤에 사람들이 수십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이 깨달은 사람이 됐다 그러더라.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저기 꿈에서 깨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나 참 재밌네 그러지. 뭐 그게 나 실제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네 이러는데 그런 거랑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내가 깨달았다 이런 거조차도 그냥 약간 그 꿈인데 내가 깨달았다, 내가 됐다, 뭐 다 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깨어났을 때는 이제 현실 같고 실제 이제 일상생활이니까 이제 그런 깨달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존재를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
깨달았나 보다 이러는데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무슨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 2차 세계대전 그 얘기할 때 그거 재밌다. 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좋다. 네, 땡큐. 네. 음. 그리고 그래서 현실의 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은 몸이 쉴 때 꿈, 그 다음에 몸이 활동할 때 꿈인데 사실 그 마음 측면에서 그때 뭐 표현하신 것처럼 의식이라고도 마음 측면에서 보면은 몸이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 꿈의 바탕이 되는 그것에 우리가 이미지가 투영되기 때문에 몸 자체는 생각하거나 감각하거나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나 우리가 몸이 잠들어 있을 때는 상관없이 몸과 상관없이 꿈에서 펼쳐지는 그 이미지들은 상관없이 그냥 펼쳐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깨어났을 때 몸과의 동의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이 생각하고 몸이 뭐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은 생각할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면 꿈꿀 때 그게 잘 드러나잖아요. 몸이 이제 막 의식을 잊고 해도 몸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하여튼 뭐 바탕 아니면 꿈 자체의 바탕이 그게 배경이 된 거지. 몸이 깨있을 땐 그 몸이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인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꿈 자다가 일어났다 이걸 통해서도 그래 몸이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래버리면 약간 그런 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게 정말 실제인가? 꿈속에서 이미지랑 실제 현실에서 이미지는 정말로 이게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런 이해가 저절로 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그 뭐 꿈속에서 전쟁에 나서 선생님이 뭐 엄청 무서운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도 저도 무서운 상황 많잖아요. 뭐가 뭐 진상 손님이든 뭐 무서운 손님이 와서 용문신 하신 분들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뭐라 하고 무섭기도 한데 그런 이게 좀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내 인생이 망한다 이래버리는데 좀 그런 게 달라진다. 그러나? 내 인생이 위험하다 뭐 이거랑 그냥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거 뭐 그런 거라 좀 그 차이는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음. 맞아. 포토님? 네. 어, 방금 말씀하시기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김기태 선생님도 계속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그리고 이 몸을 통한 행동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뭐 생각이나 감정들이 좀 올라오더라도 예전에는 내 삶 모든 게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거나 기쁨으로 모두 꽉 찼다면 지금은 이제 감정은 올라오면 올라오는 건데 이제 숨도 쉬어지고 다른 것들도 봐야지고 그냥 감정에 물들지 않는다? 뭐 그냥 그렇게 했고 그런 상태로 생각, 감정, 몸의 행동 다 이제 각자 일어났다 사라졌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나는 경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무력해진다라는 느낌, 무력하다라는 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 무력한 상태로 이제 이따 방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무력하다라는 것도 이제 지금 올라오는 것에 그 저항하고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냥 살면 되겠구나라고는 알긴 알겠지만 어떤 그러니까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면 되나? 아니면 뭐 무력감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무력감은 제가 전문가라서 정말로 진짜 전문가인 게 굉장히 오랫동안 무기력, 무력감, 절망 전문가예요. 진짜 절망은 내가 되게 많이 겪었고 최근에도 그 제가 절망이 심하게 올라올 때면
이게 좀 신체적인 좀 안 좋은 아픈 데도 있고 허리 아픈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끼면서 저는 근데 그 대신 그게 보통 사람 저도 보통 사람이지만 저 예전에 처음에 뭐 절망이든 무기력이든 무기력감이 오면은 했던 게 뭐냐면은 약간 그 또 깊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영원히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게 깊게 안 들어가고 항상 그걸 끊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끊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토터님 표현처럼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런 나가 실제 하는 거 아닌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가면은 그건 또 이제 뭐 그런 생각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좀 깊게 발을 담근다? 아니면 뭐 그렇다고 뭐 안 일어나고 그게 이제 조금씩 저의 경험인데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 절망, 무기력, 무력감 속에서 존재의 기쁨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뭐, 뭔지 모르지만 저절로 기쁨이 일어나고, 어떨 땐 또 절망적이었다 기쁨이 일어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또, 정말로 내가 있는다는 것조차도 세상에 대한 인식도 좀 희미해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이 저는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인식이 있으면 뭐라 그러냐,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인식이 당연히 들잖아요. 이 절망이, 남들은 다 절망, 나쁘다, 뭐 안 좋다, 만나기 싫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맛을 좀 이 속에 뭔가 있구나 이러니까 안 피하게 되죠. 이제 안 피하게 되죠.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야, 너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무력하다 하든, 내가 겉모습이 어떻든, 요거에 또 초점이 가고, 나 이 속에 있는 존재의 어떤 기쁨?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이제 보통 저도 그 이해가 되는 게 그 무력하다, 절망적이다, 무기력하다 이러면 그 이미지가 좀 신경 쓰이는 면도 있었어요. 특히 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나 좀 그러지 않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손님들도 나 맨날 힘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개가 여름에 막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이게 나래요. 나 처음에 저게 나라고? 그러니까 너 그만큼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해 보인다고. 그럼 약도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너 맨날 피곤해 보이고 너는 무기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그게 제 지금도 이미지 있을걸요. 항상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별로 그 처음에는 아씨 내가 막 이렇게 세수하고 막 세수하고 그 도덕경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세수를 했었어요. 나 안 피곤해. 근데 왜 앉아있으면 또 피곤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희망을 너무 쉽게 아니면 무기력 반대가 뭐죠? 무력감? 무력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기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토토님 정도면은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보고 내가 만약에 뭐 타인의 관계 통해서 내가 이미지 관리를 한다 뭐 좀 그런다면 그것도 이제 보고 하다 보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존재의 기쁨,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는, 감각을 넘어선 피곤하지 않는, 그것도 있거든요. 늘 피곤했던 난데, 단지 난 피곤하지 않는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에너지 소모 없는, 뭐 그런 어떤, 이게 개인이 아닌 느낌이에요. 제가 받는 느낌이, 개인적인 내가 피곤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거기에 있어 본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희망 그거 포기하고 희망 뭐 그놈의 희망 그거 하지 말고 그 맨날 사람들이 희망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이 실제가 현실적인 거고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희망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좀 이상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희망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항상 희망은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지금 경험하는 것에 있다 보면 진짜 희망은 지금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동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무기력함, 절망감, 열등감,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뭐 가끔 겪고 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저는 무기력해요. 무력하고, 한 1시간 정도는, 피곤해, 무기력해, 일어나기 싫어, 귀찮아, 이러다가 좀 이제 생활하면 또 풀리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다크서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지금 다 없어졌어. 아, 그래요? 그게. 아, 하여튼 좀.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새벽에 가끔 깨거든요. 이제 화장실 때문에 늦게 같은 예전에 깨는데 깨면은 그좀 잠깐. 앉아 있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앉아 그런 표현, 그러니까 앉아 있고 싶다라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나의 생각, 뭐 이런 것 일어나는 것들, 이게 좀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뭔가 좀 그런 것들 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앉아보는 게 막막함, 적막함, 막막함, 이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어떤 선배가 나한테 이제 넌 되게 참 바쁘다, 항상 뭔가 하고 있다, 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좀 놀랬는데, 내가 나한테 그런 면이 있다고 놀랬는데, 그 뭔가 하지 않는 것, 무기력, 일종의 무기력일 수 있겠죠. 속수무책인 거. 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속수무책. 속수무책인 상황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속수무책인 상황.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군대에서 갈 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장 큰 절망을 느꼈었는데, 군대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정말 분대로 양간. 진짜 끌려서 27에 군대 갔는데 어, 26. 되게 늦게 가셨네. 저기 어머니가 내 군대 영장 나온 거를 숨겼어요. 그래서 거의 지방에 가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에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어. 어떤 뭐 그런, 근데 그 속수무책인 상황,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마 뭐가 있겠지 하여튼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 무기력, 뭔가 할 수 없는 어떤, 뭔가 하려고 그래. 그 상황이 있지 못하고, 참, 그래서 아주 1, 2분도 못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밤에 혼자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있으면 꼭 뭔가 책을 본다거나, 책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참 무기력하다는 거, 무언가 하지 않고 있는다는 거, 이게 참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무기력의 대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무기력의 대망. 가만히 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아, 이거를. 무기력한 거를. 그 보통 우리가 그런 관념에도 영향을 받을걸요. 저도 있었는데 무기력하면 뭔가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뭐 이런 거고, 활력하면 우리는 좀 생명력 있고 활동적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이란 개념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죽음, 무기력, 어둠 이러고 삶, 살아있다, 생명. 그러니까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활력 있고 싶어 하고 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거가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그 무기력을 고쳐서 활력 있고 살아있고 이랬는데, 진짜 살아있는 거는 그 무기력 속에 있거든요. 그 무기력 속에 아까 자주 표현했던 그 살아있다는 것, 빛, 생명력, 그게 단지 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는 걸, 이제 무기력을 만났을 때 그거는 좋은 거죠. 어떤 우리가 내가 생각하던 활력과 생명력이 아닌 원래 있는 빛, 생명력, 그 영원한 것, 그거를 찾을 수 있고, 이 몸의 활력을 하는 건 이제 몸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제 우리가 몸을 동일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서 무기력한 나를 활력 있는 나로, 그거를 제가 많이 저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함은 그런 이미지에서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미지에서 보면 죽음이랑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망가려 하고 빨리 이거 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뇌가 보기에는 삶은 화려하고 활력 있고, 우리가 다들 또 활력 있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그래서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뭐
우리가 어딘가 공식 석상에 갔을 때 무기력한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아니면 친구를 만났든 이제 저 이혼이 뭐야 호복쌤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더 신경 쓰이실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제 내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저항하는 면이 좀 있을 수밖에 없구나를 약간 감안하면서 조금씩 만나가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를 다 뭐 감안하지 않고 이거 잘 만나야 돼 못해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면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면 때문에 있으니까 이런 면을 이해하면서 내가 늘 또 활력이 있고 아니면 무기력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이걸 감안하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이런 만나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제가 말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말은 거의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제 입에서 나와서 들었지 난 사회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무기력은 진짜 살아있다는 거는 저기 미래에 있지 않고 그 무기력 속에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뭐 약 파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는 거지 약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거든요. 진짜 활력이 뭐지? 어느 순간 이제 선생님 강의 듣다가 앉아있을 때 그때도 좀 무기력했었어요. 그 도덕경 강의 들어갔을 때 무기력하다가 뭐 삶의 아름다움인가 그런 강의를 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삶의 아름다움 얘기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생각했어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건 나 이제 오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혼자로 그냥 이렇게 가슴에서 좀 울리는 마음이죠. 뭐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혼자서 내가 정말로 지금 몸은 이렇게 막 피곤해 있어도 정말로 살아있다는 건 난 더 이상 이제 그걸 구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음. 그래서 우리 호복 씨한테도 또 우리 토토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나도 한번 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호복 씨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 뭐냐면 속수무책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막 못 견디는 거지, 그지? 그런 어떤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어쨌든 뭐 표현을 그래 하셨는데 그때가 제일 싫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뭐냐면 내란 말이지. 내가 늘 살거든.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어떤 경계를 하고 힘을 일으키고 또 약간 그 어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늘 이런 건데 삶의 모든 어떤 순간들 모든 어떤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인연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친단 말이지. 힘들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늘 교육들을 받아왔고 인간이 게으르면 안 되고 무기력하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늘 이래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딱 그냥 속수무책의 순간에 딱 오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고 막 제일 싫어 이런 순간 제일 싫어. 그런데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항상 이 삶이라는 건 입체적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애쓰던 이 모든 나의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이 끝이 나고 내가 퍼올리고 내가 길어 올리고 내가 애를 써서 약간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삶의 힘을 다시 충전하고 이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까 우리 이 정만이가 아까 표현하는 중에 무기력 속에 기쁨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무기력 속에 있어 보면 영원히 에너지 소모가 없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 에너지 소모를 느끼지 못하는 항상 솟구쳐 오르는 어떤 활력, 에너지, 힘. 그거 뭐냐면 항상 솟구쳐 오른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존재 그 자체에서 저절로 이미 있는 데서부터 원래 그런데 그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또 항상 삶을 내가 책임져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바탕에 오다 보니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에 있는 늘 있는 이 근원적인 힘 이건 뭐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근데 그때 뭐냐면 속수무책일 때 그게 저항하거나 또 이거 왔구나 이래 하지 말고 어쨌든 아까 참 위로 섞인 말을 우리 정만이가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막 이해하지 말고 내가 또 숙주문에 도망가는구나 이런 것도 허용해 주면서 뭐 이런 게 따뜻하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아까 호복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속수무책이라니까. 그때 딱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그래서 만약에 진실로 속수무책이 되면, 상황은 속수무책인데, 속수무책하는 건 두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대책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손이 뒤로 묶여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데, 상황은 그렇고 마음도 그런데, 왜냐면 뭔가 이걸 한탄하고 저항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또 이거 왔구나 하고서는 원망하고 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거. 근데 진실로 그 마음이 속수무책이 돼서 상황도 속수무책이 됐지만 몸도 무기력해졌지만 마음은 살아있는데 요 마음마저 속수무책이 돼가지고 진실로 속수무책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충만하게 흐르는, 아까 정머리가 표현한 것처럼 에너지 소모를 그러니까 모르는 그 완전한 힘, 그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속수무책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이 왔을 때 내 제일 싫은 또하구나 이러지 말고 예 이러면서 온전히 속수무책 되어보자. 항상 기회는 지금 벌어진 그 일 속에 있는데 온전히 속수무책해보자 해서 짧은 한숨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온전히 이제 그 호복 씨의 마음이 진짜 속수무책이 되어서 딱 죽어버리면 그때 완전히 살아나거든요.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절호의 기회가 속수무책 그 순간이에요. 다시는 내가 있으지 않아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올 때 이 삶은 늘 그런 또 기회가 또 와. 얼마나 삶이 호복 씨를 사랑하고 호복 씨에게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그라들지 살지 않는 에너지를 호복 씨 가슴에, 호복 씨 삶 속에 주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하거든. 때때로 속수무책 순간이 딱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호복 씨가 제일 싫어하는 순간들을 또 마련해줘. 왜 마련해주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걸 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 속수무책,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순간에 뭐 아까 내려놓는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속수무책 상황이 되면 발버둥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내려놓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이, 예, 그냥 그걸 뭐 이론 속에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경험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말씀대로 저는 그냥 요즘 그냥 밤에 진짜 좀 그냥 앉고 싶은데 그냥 앉아서 그냥 좀 가만히 좀 있고 싶은데 그게 진짜 그게 안 되는 거. 이게 첫 뿌리 깊은 뭔가 도망가고 싶은, 예. 하여튼간에 우선은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밤에 어떻게 우연히 깼을 때 우연히 깼을 때 강의 듣지 말고 그냥 뭐 책 보지 말고 그냥 먼저 앉아본다. 하여튼간에 좀 나하고 좀 만나보는 시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좀 나하고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가져봐야겠다. 오케이.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그때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좀 이 절망 같은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바로 그냥 벗어나고 싶은, 오우 이런 느낌, 오 곤란한데 이런 느낌이 와서 바로 그냥 뭐 이렇게 강의나 뭐 빠지게 되는데, 책으로 빠지게 되는데, 아니면 그냥, 예. 순간에 그런 시간들도 좋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난뭐 속수무책 뭐 이렇게 하길래 뭐 가끔씩 올 줄 알았더니 뭐 밤에 자주 오네. 아주 가까이 있네 길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가까이 있네. 요즘 또 상황이 또 지금 뭐 좀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회사 사무실도 지금 올해 계획했던 것이
아무런 나의 저기 없이 그냥 이제 나를 어떻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아픈 게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내가 어떻게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든 그런 지금 문제 좀 몰렸고 지금. 그거 뭐 아까 그 정만 씨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성공이나 만족, 행복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은 그러니까 뭐 사전적으로야 뭐 어떤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뭐 계획한 게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뭐 얘기하고 뭐 그렇지만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지 않고 또 영원한 것 같지 않고 또 영원하다 하여튼 뭐 이게 참 외부 숫자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은 뭐 노력해서 얻었든 뭐해서 얻었든 참 오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 것 끝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요즘 그거 더 느끼거든요. 김태환 선생님이 뭐 성공해봤자 결국은 쾌락으로 간다. 그런 성공은 어,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참 그래서 부자라는 개념이 뭐가 있겠어? 부자 되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다른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누구 좀 도와준다 그래서 친척을 도와준다 그래서 뭐 행복하지는 뭐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뭐 이건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근데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 근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 정리하고 내가 이번에 얼마를 벌었네 뭐 이런 거. 뭐 어떤 성공을 이뤘네 이런 거 정리하고 있어. 뭔가 계속 또 그런 어렸을 때도 그런 습관이 또 있어. 그러면서 참 아닌데 하면서 그 짓 하고 있고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 속수무책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갈수록 좀 몰리고 있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이래저래 좀 몰리네. 좀 상황이 한 것 같아도 한 것 같지 않고 뭐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또 뭔가 하려고 했는데 계획했는데 내 스타트하기 정말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꼬인다라는 느낌 요즘 몰린다 이런 느낌들이 또 거기밖에 또 해결을 또 해야 되겠지만 또 정말 씨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를 한번 좀 이렇게 좀 계속 있어보는 거 만나보는 시간들이 것 같아. 지금 그런 시간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요즘 만나 봐야겠어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깨달음의 순간은 시간이라는 게 걸리질 않는데 어쨌든 그거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호봉 씨가 그랬으니까 마음이 이제 돌아선 거죠. 늘 피하고 달아나고 뭘 하고 뭐 이러다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돌아선 요 마음이 문득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어떤 절망감 확 이렇게 몰려올 때 습관처럼 튀어나가다가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짓은 늘 했던 거잖아. 한 번이라도 돌이켜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절망 속에 있어 보면 그 인연이 닿으면 정말 1초도 안 걸려요. 확 바뀌거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어쨌든 그 접점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기회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왕 요리 말 나왔으니까 우리 토토님한테 아까 그 얘기하는 중에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토토님 뭐라겠냐면 그 음속 해제하고 아까 그 충분히 정만이가 얘기를 참 잘해줬지만
얘기 들으면서 내가 토트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뭐라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이래 올 때마다 옛날에는 그게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그 물들지도 않고 크게 물들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때로 묶였다 하더라도 그냥 묶였는가 싶은데 어느새 풀려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느끼니까 무기력감이 이래 온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반이가 참 잘 얘기를 했는데 요 되면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들지 않고 내가 할 게 없구나. 근데 무기력이 왔을 때는 왜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무기력도 명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거기는 이게 웃긴다 그럴까? 이걸 어떻게 내가 책임지려고 아니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의 잔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해본다. 그렇죠? 잠깐 놓친 거지, 그지? 네, 맞아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절망에 대한 절망을 느꼈고 거기에 무력감이 곧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그래서 거기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정만 씨가 말했던 것처럼 깊게 안 들어가고 하면서 그냥 도망친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아니, 도망친 느낌이라기보다도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이것도 왔다 가는 것인데 라는 그 자각이 그 무기력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다른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는 왔다 가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왔다 가니까 그게 물들지 않는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찾아온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라는 데서 비롯되는 어떤 무력감에 대해서는 이것도 왔다 가는 것인데 라는 이것도 감정인 거네요. 네. 이게 막 눌리니까 억압처럼 뭔가 탁 눌리니까 이제 이게 왔다 간다라는 그게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팁으로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무기력하고 절망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아까 표현한 것처럼 감정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 뭐 그런 건가? 그 정도로 그런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거예요. 두려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싶어지니까 이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뭔가 경험한다 뭐 이런 게 들으니까 존재 가치가 두려움.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그냥 감정이라고 너무 자주 느꼈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니까 이제 확 와도 이제는 조금 뭐 그냥 당연히 왔다 갔다 그냥 거기 그 슬픈 감정 속에서도 살거든요. 숨도 쉬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거기 잠겨서 오로지 슬픔만 보였으면 슬픔이 왔구나. 너무 슬퍼서 하루 종일 너무 슬펐거든요. 절망도 똑같은 거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뭐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절망이 더 내가 더 가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감각적으로는 좀 무겁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면이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심각하네. 이거는 진짜 좀 내가 되게 뭐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건 두려움을 경험할 때보다는 더 무겁고 더 힘드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희 씨가 되고 이제 조금 싸우고 막 처음에 이거 아빠 없애야지 뭐 이렇게 싸우다가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지만 이제 이것도 만나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향이 공감이 돼가지고
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더 막. 그리고 제가 그 옛날 그 무한한 침묵에 적었던 글에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뭐 밑에 뭐 빠진다, 뭐 바다에 빠지는 것 같다 표현이 그게 그 절망감이었어요.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것 진짜 때문에. 잠기는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계속 그렇게만 생각도 들고 막 하니까 음, 무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병동이라고 하는 거잖아. 저도 같은 거고 뭐 따로 거기에서 희망을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그냥 아까 같은 맥락의 그 호복스님 표현처럼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선생님도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그것도 하나의 공유하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겪어낼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서로 화이팅 하지. 네가 우리 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물에 빠질 때 네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존재가 깨어날 때 마지막 순간이 그 참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 자신을 만나면서 많이 이렇게 치러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항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비참한 자신을 또 목격해야 되는 이 힘겨운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람은 살려고 이 에고라는 게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막 이런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잘 안 되고 하니까 힘이 빠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절망, 아까 네가 물에 빠진다 표현했는데, 네 아까 그때 깨어날 때 그 표현을 한 그 표현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남들이 어떤 자기를 가볍게 여긴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비참한 감정이 든다,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음으로는 저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고 다시 일어나고 싶고 내가 인데 자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힘도 없고. 이게 쭉 빠져내려가는데, 여기, 네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물속에 빠지면서 위에 보이긴 해. 저 위에 사람들 보이더래. 그때 움직이는데, 나도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막 나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건 저항이지. 저항인데, 살아야 돼, 저항인데, 마음은 있는데,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힘도 없고 하니까 쭉 빠지면서 뭐냐면 난 여기서 끝인가 이제 서정말 이어서 끝나는구나 씨발 뭐 아이고 아무리 해서도 인생 이래가 정치는구나 뭐 쭉 밀어갔는데 그다음 네가 뭐라 했냐면 그 깊은 바다에 빠지고니 이거 푹 빠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속수무책인데 보니까 그 바다 아니 그 깊은 바다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평화, 이완, 공간, 따뜻함, 안도감 뭐 그런 게 표현했지, 그지? 그 마지막 절망의 끝에서 그 여전히 이제 속수무책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 이제 열려버린 거지, 그지? 네, 내가 기억하는 게 그때 맞나? 네, 그리고 그때 제가 글을 적었던 게 아까 그 토복쌤 표현처럼 이 예전엔 내가 글을 적어야지 하고 글을 딱 적었는데 그때는 이 몸이 그냥 컴퓨터 앞에 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적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힘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때 처음 글의 표현이 나는 서정만이라는 게 난 줄 알았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첫 글에 적었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글을 막 적고 다 적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적었구나 했는데 그때는 뭐 확신 이런 건 아닌데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적고 이제 차후에 글을 또 적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적더라고.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뭐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무한히 뭐니 많이 들었어도 내가 이게 경험적으로 와닿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그런데 스스로 그냥 본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적어 내려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조금씩 이 뭔가의 동의시라든가 그 습관이 또 오더라고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이러던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그게 오래전 글이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 이래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죽고 막 그런 비참한 죽음 뭐 그런 느낌이야. 이게 참 인생이 참 비참하다가 아무도 모른 채로 나만 쓸쓸하게 죽는 거. 이게 영원하구나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뭔가 화려한 삶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평범하게라도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이래갖고 그랬던 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실험 때도 그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내가 다 망가지고 그때도 미래관념이 있으니까 미래에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초라한 존재로 살다가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막 감정적으로 엄청 강하게는 오진 않고 잠깐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왔을 때 후에 왔을 때는 감정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허리가 다쳐서 몸이 부서져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도 못하고 이렇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이제 몸이 죽겠지?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구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정말로 무력한 거죠. 누가 수발 들지 않는 이상은 나는 끝나는 거니까. 그게 나한테는 되게 실제처럼 감정으로 팍 다가오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건데 아이러니한 거는 거기 힘이 뭐 그렇게 빠져나갈 힘도 없으니까 다행히 힘이 있었으면 또 화이팅 나 다음부터 희망을 가질 거야 그랬는데 힘이 그리고 나도 자기 스스로도 알아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굳이 헛된 노력은 하지 말자 이런 느낌. 그냥 빠져 죽자. 아씨 빠지자 그냥 모르겠다 그런 거. 어. 이게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있죠. 음. 음. 그래, 맞다. 호복쌤이 그런 고민하는지는 난 몰랐었어요. 막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고민이요? 하시고 하니까 네? 무슨 고민? 저희가 그냥 다른 거, 네. 뭐 속수무책을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거는 몰랐었어요. 저는 고민 덩어리니까. 음. 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이게 뭐, 그냥 뭐, 아버지의 수주죠. 밤새 한단 말이에요, 밤새. 뭐, 그 집이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뭐. 바로 옆에서 이제, 뭐, 칸막이 하나 쳐놓고서 이제, 밤을 가는데, 그럼 밤새 그 소리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하는 거를. 또 싸우고, 때론 싸우고, 뭐, 수정하고. 나가고 싶은데 갈 데는 없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갈 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상황인데 어렸을 때 이제 뭐 중학교 때까지 이제 중학교 초까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됐었으니까 이제 중학교 지나면서는 이제 속수무책 생각을 안 만들었죠. 싸웠으니까 그런 상황하고 아버지랑 싸우고 같은 뭐 형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을 어떤 간에 저항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아마 그런 속수무책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어떤 뭐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싫어하는 속수무책인 내가 무언가 그래서 오히려 의타심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지 아,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 속수무책이라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음. 만들려고 하고 저항하고 이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이제 되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자체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속수무책이 오면 어떤 이미지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이미지면은 뭐 속수무책이 왔는데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까지 또 괜찮지 않나? 근데 만약에 뭐 어떤 고정관념인데 속수무책 아니 무기력이 왔다. 받아들여야 돼라는 이거 있는 거랑 무기력하고 뭐 속수무책하고도 힘들고 막 무기력하고 이것까지도 괜찮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갑자기 갑자기 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어떤 분이 만약에 뭐 무기력함이 고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기력한데 나는 이거 못 견뎌야겠다. 근데 그 못 견뎌 하는 것 자체도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 그걸 경험한다는 마음이면은 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 가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오면 못 견뎌하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당연한 거고. 그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막 이제 그런 건 너무나 자연한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저 소복 씨가 어릴 때 아버지가 술 주정을 하시고 밤새도록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문득 든 생각이 야, 삶은 참 섬세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구나. 그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얼마나 갇히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진짜 속수무책인데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절대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속수무책 상황을 절대로 안 만들려고 막 이래 해왔다는 거죠. 그에 하면 어쨌든 그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 그 환경 속에서 형성된 내 내면의 깊은 상처가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드는 쪽으로 쭉 살아왔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상처의 가장 뿌리 깊은 치유는 다시 상처를 경험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상처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상처가 내 삶 속에 펼쳐지지 않는 쪽으로 몸부림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는 절대로 어려서 그렇게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 왜냐하면 정말 치유는 상처 속에 있는데 노력은 상처 밖에서 편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삶이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하고 자상하냐라고 친절하냐 그런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자다가 새벽에 턱 깼는데 찾아오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절망감, 속수무책감 이게 온단 말이에요. 아무 이 까닭도 없이 내가 부르지 않은데도 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치유해주고 싶거든요. 그거. 그걸 다시 경험할 때 온전히 그래서 다른 지금까지 그 속수무책을 삶 속에 안 펼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정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한순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온전히 그냥 그 절망감이 찾아올 때 속수무책감이 찾아올 때 그냥 그 있으면 돼요. 단지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어린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았던 상처이지만 까닭 모르게 생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다시 그 상처를 경험할 때 달아나지 않는 거죠. 피하지 않는 거. 우리 정만이가 아까 얘기한 건 손대지 않는 거. 단지 그것만 하면 돼요. 찾아온 이게 그래 있으면 정말 많은 이해가 올 거예요. 그 짧은 한순간에 어릴 때 모든 상처가 확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의존직이 되지 않아요. 독립직이 되지. 홀로 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틋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내 가슴 속에 치는 말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아 삶은 참 호복씨를 사랑하는구나. 참 섬세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진희 씨를 호복쌤 그 가슴 속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스스로 발견케 해주고 싶구나. 자유케 해주고 싶구나. 그게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속수무책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들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면이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건 있거든요. 계획한 대로 내가 특히 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하루에 끝내야 될 일이 어저께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있었어요. 밤 새벽에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거를 끝내야지만 잠을 자고 이런 식이에요. 끝내야지만 내일 강의할 때 별로 신경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을 다 안 끝내놓으면 찝찝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개를 다 끝내놔야 돼. 근데 그게 저는 잘 힘들어요. 이게 못 끝낼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아, 이거는 강의하기 전에 다 못 끝내. 그러면 내가 그걸 계속 이게 내가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게 참 강박처럼 오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저 처음에. 왜 이거를 되게 그걸 딱 뭔가 완벽주의인가 또 생각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딱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돌아가면서
만약에 도덕경 모임 나오기 전에 제가 발주를 하는 게 항상 있는데,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고 만약에 강의를 왔으면 딱 생각 계속 떠올라요. 강의 끝나고 발주, 강의 끝나고 발주, 강의 끝나고 발주. 이거 계속 이게 떠올라요. 강박처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까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돼,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욕먹을 거야. 이 계획 속에 어떤 좋은 느낌으로 한다는 전 느낌은 아니고 뭔가 두려운 거예요. 방어적이고 이거 꼭 해야 돼. 남들이 나 이거 안 하면 무책임하다고 여길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계획 머리가 돌아가고 막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까먹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참 내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미래가 뭐 시간관념 얘기했지만 이게 대비하는 마음이 항상 참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강하지가 않을 뿐이지 옛날처럼 엄청 강하게 막 그대로 따라가서 하진 않을 뿐이지만 생각은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대비를 하더라고요. 이 강의 오기 전에도 조명 세팅 빨리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몸은 아까 뭐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있고 조명 세팅해야지 조명 세팅해야지 계속 조명 세팅 참 그 잘하는 게 이게 뭐 잘하고 못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들어오기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준비를 완벽하게 같이 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안 해 또 몸은 막 완벽한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서 들어온 건데 이 생각과 몸이 따라 논다고 해요. 그 예전에 이걸 말하고 싶으면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계획과 나의 몸을 맞췄으면서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계획은 뭐 조명 세팅해야 돼, 조명 세팅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단지 강박이 좀 일어날 뿐이고 그런 건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건 참 문제였다가 재미로 변했어요. 어제도 이제 강의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3시인가 들어와서 막 일 늦게 끝나고 들어와서 하는데 자야 되잖아요. 자야 돼. 내일 강의하고 이 비계 딱 덮고 몸을 딱 이렇게 침대에 누이려고 하는데 의자를 딱 빼두면 갑자기 게임기를 틀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이거 뭐 귀신에 홀렸나 이러면서. 자야 돼 이러는데 6시인가 잤거든요. 자야 돼. 이 머리하고 안 돼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항상 여겼었고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재미로 좀 변해.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면.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계획대로 몸이 아니면 상황이 내 몸만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몸의 움직임이나 저 사람 좀 나한테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바래도 그게 안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여튼 그 문제라고 여겼던 것은 좀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그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생님은 그런 습관이 있나요? 어떤 뭔가 대비해야 돼. 그 사람이 네가 아까 그 강의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패턴화된 조건화된 상처로부터 비롯했던 뭐 어떤 자주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니는 주로 올라오는 게 비참함, 뭐 외로움, 우울, 불안, 우울 뭐 약간 그런 어떤 건데 손대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다 뚫는다. 내가 믿었던 나라고 믿었고 세상은 이렇다고 믿었던 그 모든 어떤 믿음들 사실 믿음이고 착각인데 그걸 온전히 다 뚫을 만큼 손만 대지 않으면 삶은 그와 같이 전체를 다 밝혀준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참 감동적인 표현이야.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약간 네가 이제 그래 물었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는 게 없느냐 그렇게 물었으니까 나도 보니까 많이 있어. 패턴화된 거, 조건화된 거 이거. 이게 참 많은 건데 니는 주로 이제 계획하고 뭐 조명 맞춰야 돼 이래 돌아간다 그랬는데 나는 뭐가 돌아갔냐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그 점심 뭐 먹고 이제 그 바람 쐰다고 밖에 나가 하다 보면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요즘 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이렇게 걷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음악 한 소절을 딱 들으면 그냥 지나간 것 뿐이야. 그 사람 지나가 저 멀리 가는데 난 그 계속 돌아가는지 노래요. 노래가 돌아가 한 소절이 이게
얼마나 심하냐 하면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니는 뭐 그거 까먹기도 하고 뭐 그런 데 하지만 이 까먹지도 안 해. 물론 뭐 까먹을 때도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계속 돌아가는데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이거. 정말 아프거든. 정말 아픈데. 근데 약간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난 보니까 아니, 그래. 한두 개가 아니 한두 개가 아니야. 예상 밖인데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나를 만나면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경험하긴 하지만 말하자면 너는 아까 열등감이 깊고 뭐 열등감 뭐 자괴감 이런 게 참 많았다 그랬는데 나는 뭐냐면 이렇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걸 참 많이 만나는데 말하자면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하며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을 참 자주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뭐냐면 평생 어떤 패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 패턴의 영향을 받고 그게 갇히고 숨막혀 하고 힘들어하고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고 했던 그 패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주목해서 봐주지 않았구나. 내 안에는 참 많은 패턴들이 왜냐하니까 늘 상처받고 하니까 이렇게 어릴 때 자신감 없고 주눅 들고 이래 살았던 영혼이니까 그런 게 참 많았을 법한데 또 실제로 많이 이렇게 나를 끌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구나 하는 걸 최근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게 자각이 오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도 이게 보는 기라. 그리고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 안에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면 물론 아주 힘든 패턴에 대해서는 저항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근본 베이스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 그 손 안 대는 거.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치러낼 뿐인. 치러낼 뿐인. 희한한 건 뭐냐면 네가 얘기했다시피 그래 치러내고 나면 어떻게든 손대지 않고 손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몸부림을 치지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치러내는데 치러내면 저절로 끝이 나. 사라지고 또 새로운 어떤 공부 속으로 들어가곤 하는데 하여간 그런 패턴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우리 호복 씨하고는 옛날부터 이렇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고 망상이 많은 거. 무서우니까 뭐 달아나고 혼자 망상을 통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했던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런 상처들이 계속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그런 망상의 패턴 그런 것도 참 많고 근데 약간 참 좋은 건 그걸 분명히 자각하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패턴이 있구나 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거기 휘둘리고 갇히면 또 벗어나려고 그러고 막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자각하게 되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치러내고 나면 저절로 끝이 나면서 단순히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다른 에너지,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공부의 길이 열려가지고 참 귀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내가 지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까 니는 계속 돌아가는 게 선생님은 계속 돌아가는 게 없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노래 가락이 돌아가는 것하고 또 망상 하여간 패턴이 참 많아. 차이만데 좀 그 얘기 들으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랑 아니면 그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없대 나는 뭐 아니면 진짜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겠죠. 근데 뭐 나는 그 누구가 다르대 이러면은 나는 또 뭐 해야 되나 이런 뭔가 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나도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항상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받으면은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안심이 되고 뭐 좀 그게 참 감사했던 거고 그게 저는 약간 공부의 동력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심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그 초창기 그 MP3 강의든 유튜브 강의든 뭔가를 알기 위해 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제 사랑받고 싶은 게 컸으니까 안심받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 정말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싶은데 저한테 직접 해주진 않지만 그런 예전의 강의들을 통해서 했던 말이
그거 괜찮아, 뭐 찌질해도 괜찮아,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이것도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옛날 책 그 선생님 뭐죠? 그 지금인대로 완전하다 말고 삶을 묻고 자유를 답하다. 음, 그 책을 되게 좋아했었던 게 그게 다 질의응답 형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했던 분들의 마음이 다 제 마음 같고 그 답변이 대부분 다 괜찮다고 허용해 주라는 식으로 따뜻한 그 글들을 보면서 저도 좋았고, 제 같이 살았던 그때 형은 울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 강의를 듣진 않는데 그 책을 보고 왜 울었냐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괜찮다고 해주니까 자기는 나쁘다고 생각했대요. 그 형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난 이게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분은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책을 사놨는데 그냥 읽었나 봐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 그랬고, 버스 타고 고향 가는 길에 그 책을 제가 읽어보라고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뭐 버스에서 울었다 했는데 좋더라 했는데 저도 그때 그냥 막 펑펑 울진 않았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하고 친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저는 약간 어려워했었고, 저는 선생님 좀 어렵게 아직 안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울컥울컥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을 믿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난을 두려워하고 좀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기대 선생님은 나한테 그러진 않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 선생님이 좀 센 스타일이었으면 저는 죄송합니다. 근데 겁먹고 또 딴 데 갔겠죠. 야 그러지 마! 이랬으면 저는 딴 데 갔겠죠. 저도 약간 여린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좀 그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얘기가 나와. 항상 선생님이 한결같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게 이제 인연인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늘 그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그래 썼지만, 최근에 내가 이렇게 그 강의를 일단 접고, 이제 나를 다시 만나는 이 경험을 한다고 곧잘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얘기를 했는데, 그, 비록 이게 34살 때 한 번 삶의 거듭남이 있었지만, 다시 어떤 내 내면의 더 깊은 곳에서 있었던 그 60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아까 얘기했지만 60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패턴이고 갇혔고 숨막혔던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패턴 속에 내가 곧잘 갇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반복적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를 자각하면서부터는 이제 풀어져 나가는 쪽으로 치르고, 다시 치를 때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방을 맞고 이거 없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겪는 듯한,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듯한 입술이 타고 똥줄이 타는 어떤 그런 걸 치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뭐 절망스러우냐 절망하라, 뭐 외로우면 외로워라, 뭐 약간 쭉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치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소중한 삶의 순간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구나.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나를 적나라하게 만나는 것, 이 날것의 나를 만나는 것. 내 안에 늘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집어삼켰던 이 감정들을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면서 이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의 과정이 없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이런 것도 다 없는 거구나, 다 필요 없는 거구나. 하여간 뭐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참 복된 시간을 내가 보냈거든. 그러면서 내가 참 지금은 또 다른 어떤 공부의 여정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네 얘기 들으면서도 내가 늘 했던 얘기도 뭐 그렇지만 다시 이제 이렇게 서로 네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도 질의응답방에 어떤 분이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글 중에 갈로 안에 넣어가지고 내가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형태로든 손만 대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 그래서 약간 네 얘기 들으면서도 나도 배우고 또 힘도 얻고 참 좋다. 이렇게 이런 시간이 참 귀하고 좋대. 감사하고. 오늘은 그냥 솔직히 저만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냥 모임에 나갔을 때 편하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음, 제가 지금 뭐 이거 뭐 강의하고 있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그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하는 느낌. 2차 때? 2차 때? 뭐 그런. 주변 항상 이게 다음에 보실 분이 이렇게 신경 쓰다가 질의응답할 때는 지금 까먹고 그냥 옛날 얘기 편하게 막 얘기하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걸리는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 참 하면 직접 보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만나면 뭐저 서울 모임이 다시 재개되면 강의 치우고 막걸리부터 한잔 해야지. 맞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1년 강의를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이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핵심만 딱 알고 만나라 그러고 막걸리 먹고 만날 때 만나고 먹을 때 먹고 뭐 이런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수행을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 그래, 엄청 대단한 걸로 뭐 그래, 그래.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아닙니다. 지금 새우깡 먹으면서 새우깡 옆에 와이프가 새우깡 먹으면서 웃어가지고 같이 새우깡 먹고 있지. 되게 이 말입니다. 서울 모임 뭐 서울 모임이고 어디고 하여튼 다시 되겠죠 뭐. 그리고 그래. 그럼 선생님 그러면 지금은 약간 그런 쪽 초청하는 쪽에서 이게 얘기하는 쪽이고 따로 원래 하던 식으로 여기 도덕경 강의 유튜브 올리는 거는 아직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거는? 생각이 없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래 그 네이버에 내가 이제 강의를 문능님이 그래 질문을 올렸나 왜 여성 강의를 안 하시는지 하고 질문 올렸을 때에 지금은 내가 입을 닫을 때인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듯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물러날 때이구나 하는 이게 내면의 가슴에 부름에 따라가지고 왜냐면 진짜 그래 느꼈으니까. 근데 그렇듯이 물러날 때가 있었듯이 다시 나아갈 때가 또 있을 거야. 네가 얘기한 것처럼 뭐 강의를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어떤 의지나 이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 흐름이지 그냥. 음, 그러다 보면 이게 때가 되면 저절로 다시 이제 말하자면 가슴이 열릴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다르게 저런 쪽 뭐 가는 거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의도해서 한 번도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릴 때야 많이 그렇게 계획하고 하면 나는 작심 3초거든. 절대로 그걸 작심 3일도 아니요. 계획 딱 세우고 돌아서면서 이제 그 계획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 그 뒤로 지리산 들어간 것 하며 뭐 그것도 전부 이렇게 내가 계획해간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불러서 제일 첫 번째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책 여기 가는 그 책을 낼 때도 저절로 나오고 강의하게 된 것 하며 뭐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저절로 삶이 이렇게 펼쳐진 거지.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획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가슴과 입이 열릴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외부 유튜버라고 표현하면 하여튼 뭐 그런 쪽 유튜버 나와도 오히려 더 반갑고 반가운 느낌? 똑같은 선생님인데 여기 나왔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분도 있었잖아요. K인가 뭐 그분도 보고 클래스케인가? 그분은 내가 처음 봤는데 그때 웃겼던 게 계속 마이크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선생님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내가 보면서 마이크 막 재밌더라고요. 그때 약간 연예인 느낌이에요. 내가 알던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재밌더라고요. 음.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음, 음. 다른 분 건 제가 안 봐서 그런 거. 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느꼈었어요. 그분들도 그러지만은 누구나 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뭔가 내면에 자기 어떤 본질적인 그거에 대한 갈증은 있구나 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런 강의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 나름의 저거 있구나. 뭐 아무리 그 마음공부에 관심 없다 하더라도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처럼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자유롭고 싶어 하는구나. 그 이제 말이에요. 자유. 인간의 본질이 자유인가?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 하고 쉬고 싶어 하고 편안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인간의 본성 같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공부의 형태 아니면은 재테크의 형태 그런 것들 형태만 좀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구나. 억압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인간은 원래부터 억압도 별로 안 그런 강의를 보면서 왠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관계도 맺고 싶고 외로운 건 보통 연주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게 돈의 형태, 일의 형태 아니면 마음 공부의 형태 좀 더 이제 좀 깊게 가면 이제 마음 공부의 형태 왜냐하면 해본 사람들이 이걸로는 안 되니까 마음 공부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만족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해서 이제 여기서 답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보기 좋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랑은 연관이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삶 자체가 다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중에서 이제 저 사람은 사이비, 안 사이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저도 구분을 졌는데 그런 구분이 좀 약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서 저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적기도 하고 그 의도 자체는 모두가 다 자기 어떤 순수한 행복 뭐 그걸 위해서 가는데 그 방향이 좀 엇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나빠 보인다 그런 느낌이 좀 줄었 강의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 강의 저 강의 뭐 선생님 나와서 본 거지만 그러면 선생님 표현 빌리면 도너리 BAP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다 그런 뭐 그런 옛날에 저는 이런 말 별로 듣기 싫은데 아씨 나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문 자꾸 걱정하지 말래 아니면 나는 안 됐는데 왜 자기 대놓고 이렇게 나는 삐딱해서 자기 대놓고 왜 나는 걱정하지 말고 이미 돼 있다 그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책이나 말 들으면 반발심이 좀 일어나면서 자기는 대놓고 나는 아직 안 됐는데 이러고 혼자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식상하니까 그만해 아까 이런 마음이 식상하니까 이미 그만 그래도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를 때는 저도 이미 좀 그 소리 그만하고 나도 좀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 힘을 돋보다줘 그런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미 그대로 너는 깨달았다. 라마나 마하라시 말도 솔직히 좋은 말이다 이렇게 듣기도 뭐 자네가 지나 일세 이러길래 뭐 좋은 말인데 난 아직 안 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깨지는 거죠. 깨지기 전에는 이제 막 틱틱대는 거잖아요. 근데 깨지다 보면 정말로 그 말들에 이제 그게 다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이 시간이란 거, 미래란 것, 나중에 내가 되어야 될 나라는 것조차도 실제하지 않는구나. 어떤 그런 그림자, 허구가 사라지면서 자네가 이미 지나있으라는 말이 단지 그 진실에 있는 그대로 표현이었구나 말들이 이제 확 와닿고 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음, 음. 진화라 표현해도 되고 뭐 참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무 표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살아가도 되고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발심이든 뭐 그런 아이나 그런 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이 들고 마음 공부에 적합한 마음이나 모양이 들은 게 아니고 그런 말 들었을 때 믿음을 그래 이게 아니고 불신 뭐 아니 나 못 믿겠어 나 싫어 이래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자기를 너무 이렇게 고치고 바꾸고 이러지 말고 뭐 그 라마나 마하리시 말이다 해도 내가 싫을 수도 있고 좀 별로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만나가는 거 그게 정말 수행이거든요. 수행이고 선생님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뭐 깨달음 다 필요 없고 이제 뭐 그런 거 이게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참 좋지 않나
제 가슴속에 가장 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되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 가지고 이게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이제 강의를 너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장을 10년간 해라 그러면은 그 부분만 계속 초점을 맞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워낙 뿌리가 깊으니까 이거는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게 뿌리가 깊으니까. 아니면 깨달은 사람은 한 개인이야. 이런 어떤 믿음 그런 것들 아니면 한 사람이야. 뭔가 된 거야. 특히 됐다란 믿음 뭐 난 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 그것만 뭐 해라 해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하도 뿌리가 깊다고 저도 느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마무리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약간 마무리 하듯이 그런데 시간 보니까 4시 40분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으로 선생님이 야 이제 마무리 해봐 안 해도 약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더 하셔도 돼요. 갈수록 정말 씨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속수무책이었다가 저도 이제 저절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속수무책에서. 저도 항상 무기력하고 이랬다. 좀 피곤하고 그런 것도 아직도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회의에 있어서도 요 모임에 있어서도 음. 이제 네, 그 시작과 끝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이나 뭐 토토님 따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래서 오늘 저는 솔직히 이제 타인으로서의 선생님, 토토님, 위원님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존재, 몸으로서 분리된 존재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해도 드니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과 말과의 소통이 아닌 이미 소통돼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 자체의 소통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몸적인 소통, 마음적인 소통, 감정적인 교류도 있고 하니까 양쪽 다 있으니까 되게 좋다 아니면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정말 이 장을 마련해 준 것도 고맙지만은 제가 굉장히 의존적인 면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깨달으면 자족한다 이런 거인데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랬고 집착도 많고 어딘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덕경을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만공부가 됐으니까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게시판에 글을 이제 안 적어야지 막 이런 적이 있는데 항상 그 결론은 내가 문제라고 삼던 것 자체에 있었거든요. 의존적이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최근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을 했었어요. 아는 형한테 형 저는 의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걸 항상 내 모습은 의존적인데 독립적으로 되는 모습으로 생각했다. 근데 나는 요새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독립적인 모습이든 의존적인 모습이든 그거는 이제 모양으로는 안 들어온다. 나도 내 스스로 모양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대신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나는 원래 좀 의존적인 사람이더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너 맞다고 의존적이라고 딱 그런데 상처가 당연히 안 되죠. 너 의존적이다 했는데 상처가 안 되죠. 편하더라고요. 편하면서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만났었는 되는데 왜 집착 안 하는 사람 독립적인 사람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난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삼는 것 약한 모습 뭐 아직 덜 된 모습 그게 답이거든요. 그게 영원으로 가는 문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을 통해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얘기하고 싶고 제 가슴에서 이제 가장 기쁜 거가 가장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길이 여기 있다. 항상 문제 속에 있다는 그런 거고 그 문제 속에 있는데 단지 미래를 달려가는 그 마음을 조금 오해를 약간 중화시켜 준다는 표현으로 이제 이런 1시간 아니면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그걸 이제 또 토토님하고 다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참 화상이지만 되게 반갑고 좋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되게 좋아요. 그죠? 감사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음, 음.
오늘도 네. 참 너무 좋았어. 너무 좋고 참 애썼고 오붓하게 그 가슴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았고 오늘 애썼다. 저 한 말씀 하시지요. 혜승 맞아요. 혜승님 한 말씀 마지막. 저기 다른 때도 좋지만 오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다 같이 이제 또 다음 달 2주차 그때 또 한번 뵈고 제가 막 많은 거를 준비를 뭐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가슴에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또 얘기를 하고 피드백 받고 또 서로 얘기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는 면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 좋은 게 위로받는 느낌도. 나한테 내가 말하면서 나도 위로받고 선생님한테도 위로받고 다 받고. 그러니까 누구를 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위로를 받고 동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끝내 이게 박수 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